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9장 청간의 합의불합을 논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간합은 다 아시죠? 그런데 사주에서 청간합이 있다고 해서 다 합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청간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합의 불합자, 그 다음에 개, 격, 어유, 소가냐 그랬습니다. 자, 합이 있어도 그것이 합의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대개 둘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자가 있거나 또는 거리가 이렇게 사이가 떠가지고 이렇게 착 가까이 붙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는 이런 합이 있어도 합의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여인 피차 상호. 여기서 끊으면, 자,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요? 피차 서로 좋아하더라도, 그쵸? 이유 인종 중 간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요? 끼어들면, 그쵸? 따라오면, 중간에 끼어들면, 즉, 교필, 불능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귈 교자죠. 그쵸? 사귐을 어떻게 한다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쵸? 필불,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여, 갑여, 기합, 이 갑기, 중간.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까지 끊어보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는데, 갑기, 중간에, 그쵸? 갑기 중간에 뭐예요? 경야 그랬어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경금이, 그것의, 경금 사이에 그것이 이렇게 끼어들어 있다. 그렇죠? 중간에 끼어들어 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 갑, 기능, 월극아지, 경이, 합기 그랬어요. 갑이 어찌 능히 나를 극하는 경금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기와 합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자, 또 뭐예요? 이을 간지 그랬어요. 또 을목이 을목이 그것의 중간에 있다면 즉 기능 그랬어요. 즉 기능 즉 기가 어떻게 해요? 어찌 능이 그쵸? 그 다음에 월극아지 을이 합갑 그랬어요. 나를 극하는 을목을 뛰어넘어서 갑과 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갑목이 기토랑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사이가 뜬 사이에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간목이 이 기토랑 합하려고 해도 얘를 뛰어넘어서 나를 극하는 경금을 뛰어넘어서 합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닫고에 있는 요 부분에 얘는 뭐냐 하면은 을목이 사이에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기토가 뭐예요? 시간에 있는 간목과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이제 경이 아니고 여기서는 을목이 끼게 된 거죠. 을목이 이렇게 사이에 있게 되면 기토가 나를 극하는 이 을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간목과 합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의문이 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쵸? 자, 간목과 기토가 있다는 것은 갑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제인 내 처와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게 되면 이게 방해가 돼서 합이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기토가 또 반대로 이렇게 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을목이 있게 되면 이 을목이 일간 기토를 목극도하니 갑기합이 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제어 세여냐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세력의 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력의 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쵸? 합이 불감합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유약, 무약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이 있어도 뭐예요? 감히 합하지 못하니 이것은 없는 것과 같다. 무약, 그죠? 유약, 무약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우유, 격위, 태원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자르면은 또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는 자리가 태원. 너무 멀면 그랬어요. 너무 멀면 간격이 있는, 그러니까 간격이 이렇게 중간에서 간격이 하나만 있어도 이제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방해하는 극작용을 하면 안 되지만 중간에 방해하는 극작용이 없어도 거리가 너무 멀면 이 소리예요. 그쵸? 거리가 너무 멀면 자, 뭐예요? 여갑, 제, 연간, 기제, 시상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연간에 있고 자, 기토가 시상에 있으면 뭐예요? 심수, 상계, 그쵸? 그 다음에 지즉, 상위 그랬어요. 마음은 비록 서로 맺어지고자 하지만은, 그쵸? 땅의 그 거리가, 땅의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게 합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예문을 살펴보면 자, 을목일간인데 갑과기가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멀다. 이것은 합하고자 하고 맺어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늘과 땅 끝처럼 너무 멀어서 이거는 저는 합이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여기 을목일간이 이 기토를 목극도 하니까 당연히 갑기합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멀어서 합이 안 된다고 이중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일간이 하는 역할은 그냥 8글자의 기준점이 되는 역할만 할 뿐이죠. 그래서 얘가 가장 수고롭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육신을 표출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재화를 통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그 육신을 정하는 그런 기준만 될 뿐이지 을목 자체는 생화극제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생화극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을목 자체는. 그냥 나한테 정관이고 나한테 재성이고 뭐 나한테 칠살이고 나한테 식상이고 이것만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지 이 을목 자체가 생화극제를 통해서 다른 오행들을 뭐 극하고 다른 오행을 막 생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비경겁제, 비경겁제. 비겁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하는 역할과 비겁이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심효천 선생님이 바보도 아니고 금방 앞부분에서 중간에 이렇게 방해하는 자가 있고 사이가 뜨고 중간에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합의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멀어서 합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너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거를 좀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니 꼭 잊지 마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인천남 지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사이가 떨어진 게 어떤 정도로 떨어진 거냐면 그거는 그러니까는 시간과 연간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사람은 하늘의 남쪽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땅의 북쪽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주 내 기둥의 위치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주에서 이거는 이렇게 멀다는 거야. 하늘 끝, 땅 끝처럼 이렇게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설명이. 그래서 불능, 상합, 일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하여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하나로 옮길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나로 옮길 수 없다. 그쵸? 연어, 유소, 제이, 불감, 합자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제압되는 바가 있으니 뭐예요?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과는 뭐예요? 역초 유차 그랬어요. 역시 조금의 차이가 있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이게 이렇게 합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중간에 뭔가 방해자가 딱 있어가지고 합이 못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합이 불능 합야 반합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합을 하여도 그쵸? 합을 하여도 합하지 못하니 이것을 반합이라고 한다. 합을 하여도 합하지 못하니 반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위, 화복, 득, 십지, 2, 3, 2, 2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요? 화와 복이 10에서 2, 3이 이미 얻을 뿐이다. 두세 가지만 얻을 따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해자가 있어서 합이 아예 못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멀어서 합은 안 되지만 그래도 2, 3% 열의 두세 가지는 그래도
합작용을 할 수 있다. 참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경중을 잘 살펴서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죠. 영리학에서는 움직이는 학문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학문이라서 그 변화가 무쌍하므로 그래서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 합이, 무, 상, 합자, 하야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또 합이 있어도 뭐야? 합이 있어도 어, 합으로 상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여갑생, 인월, 월시, 양투, 신관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 묘월에 출생하고 월과 시에 양투 뭐가 신금 정관이 이 정관 두 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죠? 나타나게 되면은 이년 병합 월신 시위 합일 유일 그랬어요. 그렇죠? 연간의 병화가 월의 신금을 합하니 먼저 합하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남게 되어 어떠고요? 관성 반청 관성이 오히려 청해졌다 맑아졌다 이거죠. 자평진전 격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간의 혼잡이죠. 청간이 혼잡으로 드러나거나 또 편중되게 두 개 이상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파격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잡되거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정관 같은 경우 또는 관살 혼잡 이런 경우에는 상관경관을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합을 통해서 합이 돼서 내가 피해를 본 얘를 나는 일간이죠. 일간이 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흉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일간인 내가 이득을 본 거, 일간인 내가 좋아진 거 이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간목일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인월이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묘월에 태어나면은 양인월령에 태어난 거고 인월에 태어나면 걸록이라고 하는 월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럴 때 년의 병화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월과 시의 신금 정관이 두 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연월일시 순서에 의해서 합은 얘랑 먼저 하는 거죠. 병신합을. 그쵸? 이렇게 얘랑 먼저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합을 하니까 이 신금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너무 멀리 있어서 합이 안 되니 이 신금 하나만 깔끔하게 이렇게 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을 하니까 오히려 정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흉한 거고 합격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 병화가 하나를 이렇게 합으로 걷어서 없애버리니 양인격이든 아니면 인월이면 걸록격이면 더 좋았겠죠. 그쵸? 걸록격에 정관을 쓰는 구조로 이게 이제는 오히려 격국이 더 맑아졌다. 이런 예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입니다. 또 갑봉 월인 경신투 그쵸? 병여신합 글쎄요.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간목이 그쵸?
월에 양인을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이 투 나타나서 너무 깜깜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간목이 그죠? 월에 양인을 만날 분자 만나고 경금과 신금이 투한 거죠. 투했다는 건 천간으로 투관된 거예요. 그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신금과 합을 했다는 거죠. 그쵸? 합하니 자 이렇게 되면은 시위 합관유살 이것이 합관유살이다. 합관유살은 뭐예요? 정관은 합하고 살은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살 이의 연성격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예요? 살과 합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살과 양인이 어떻게 했다고 의연하게 격을 이루었다. 그쵸? 격을 이루어 그 다음에 계무상어합야 그래서 모두 뭐라고요? 합하여서 상함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합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렇게 상하거나 일간에 문제가 되거나 내 것을 뺏기거나 이런 거였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거나 혼잡된 것들은 합이 돼서 하나를 맑게 해주면 오히려 좋다. 그 얘기를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면 그렇죠. 자, 간목이 이렇게 또 묘월에 태어나서 이게 경금과 신금 이거는 예문이 아주 모범적이죠. 그렇죠? 경금과 신금이 시간과 월간에 이렇게 나타나고 연간에 병화가 나타나서 이렇게 병신을 합을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양인격의 평관, 그렇죠? 양인격의 평관을 써서 양인격이 성격이 되는 모범적인 예문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합관, 합으로서 정관을 합관하고 유살, 살을 남겨놓은 것이다. 이 얘기죠. 합관유살. 자, 또 우유, 합이, 불이, 합론자, 하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합이 있어도 합으로 논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합으로 논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본신지합야 그랬어요. 이것은 본신은 뭐예요? 본신은 일간이죠. 일간, 그렇죠? 일간이 합하는 것이다. 일간이 합하는 것이다. 개, 오양, 봉제, 오음, 우간, 구시, 작합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으면 대개 오양은 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오음은 관을 만나서 그쵸? 만나서 뭐 한다고 모두 합을 하는데 그쵸? 이것이 합을 한다 이거죠. 그쵸? 모두 합을 하는데 유시 본신 십간 합지 불이 합거 자 오직 그쵸? 오직 무엇이다? 본신이 십간의 그것과 합하여도 그쵸? 불이 합거 합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일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이가 떠서 방해하는 자가 있거나 너무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이런 것들은 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같고 그렇지만 두 개 이상 혼잡이나 두 개 이상 같은 게 천간에 드러났을 때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하나는 합하고 하나를 남겨두면 이럴 때는 좀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했고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합을 했는데도 합이 안 된 거 같은 게 또 있다. 그건 뭐냐면 일간하고의 합이다. 이거 일간하고의 일간하고의 합은 이건 합이어도 합이 아니다. 일간하고의 합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일간과의 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다섯 양간은 뭐예요? 갑병, 그쵸? 무경임. 얘네들 다 뭐랑 합하고 있어요? 기토, 음간하고, 신금, 음간,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을모, 그 다음에 정화, 이렇게 다섯 음간하고 이렇게 합을 한다는 거죠. 그쵸? 이거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 극하는 거잖아요. 목국토하고 화극금하고 토국수하고 금극목하고 수극화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 나의 재성이 되는 거죠. 나의 재성. 나의 재성이 되고, 그쵸? 나의 재성이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극하면서 나의 재성이 나랑 이렇게 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유정하다. 그쵸? 정이 있다. 유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오음간이 뭐예요? 기신, 계을, 정은 또 뭐랑 양간하고, 그쵸? 거꾸로 갑병, 무경임, 그쵸? 무경임하고 이렇게 합을 하니 이거는 내가 극을 당하는 거죠. 이쪽 일간들은, 음간들은, 양간은 내가 극하는 거고, 음간들은 내가 극을 받는 거예요. 그 상극관계로 만나는 건데 이것은 다 뭐야? 나에게 다 정관이 돼요. 그렇죠? 기토한테 간목은 정관이 되고, 신금한테 병화도 정관이 되고, 개수한테 무토도 정관이 되고, 을목한테 경금은 정관이 되고, 정화한테 임수가 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재와 간이 되는데, 그쵸? 재와 간인데, 그건 모두, 서로 이렇게 합을 한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본신, 일간, 본신에 이렇게, 식간과 그것이 합하는 것은, 이것이 합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합고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합이불합이라는 거예요. 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다 합을 하게 되면 합해서 첫 번째 뭐예요? 합해서 거해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 그리고 또는 합해서 묶이는 거. 합해서 묶이거나 없어지는 그런 작용을 해서 했지만 일간하고의 합은 합해서 거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 재와 내 관하고 이렇게 합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없어지는 합이라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간하고의 합은 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합의 작용처럼 묶이거나 거해져서 없어지지 않으니 이건 합이라도 다른 합과 틀리다. 그래서 합이라도 합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합이라도 이건 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가여, 을용, 경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간, 지을, 여경, 작합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을목이 경금 관을 쓰게 되는데 정관으로 쓰게 되는데 그쵸? 쓰면 일간의 을은 그쵸? 일간의 을목은 더불어 뭐와 경금과 함께 합을 한다. 그쵸? 합한다. 그리고
시야 지관. 그래서 이것은 나의 관이다. 시야 합지 그랬어요. 내가 나자니까 내가 그것과 합함으로써 하위 합거 어찌 합하여 없어지겠는가.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약 경제 연상 을제 월상 그랬어요. 여기서 끊으면은 약 만약에 경금이 연상에 있고 그죠? 을목이 만약에 월상에 있다면 즉 월상지을 그 다음에 선거 합경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있다면 먼저 즉 뭐예요? 즉 월상의 을목은 그쵸? 월상의 을목은 먼저 경금과 합하여서 경금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경금과 합하여 없어지니 이 일간 반불능합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일간은 도리어 뭐 한다고? 능이 합할 수 없다. 불능. 합이 안 된다. 이거죠. 시위 합거야. 그래서 이것은 합하여서 없어지는 것이다. 자, 잘 살펴봅시다. 자, 을목일간이 경금과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나의 관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관이에요. 하지만 을목일간이 있는데 월에 비견이 있고 경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얘랑 그 경금과 합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뭐가 있는 거야? 을목이 있어서 을목과 먼저 합을 하니 나는 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을목에 의해서 내 경금은 이거는 없어지는 거다. 거해진 거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작용과 비견의 작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한번 또 볼까요? 또 여여 이관 위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 관은 남편이 되는데 그쵸? 정일봉임 시야지부 그렇죠? 그 다음에 시야 합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화 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이것이 나의 남편이니 이것은 나와 그것이 그쵸? 합한 것이다. 그쵸? 그래서 정여 부처 상친 기청 유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예를 들어서 남편과 처와 남편이 서로 친하여 기정유밀 그 정은 어떡하다고요? 더욱 정밀하다. 깊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이걸 지우고 살펴볼게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 했냐면 정화일간이 자 임수를 만났어요. 이렇게 정임합으로. 그렇죠? 이것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정관이죠. 이것은 나의 정관이에요. 나의 남편이에요. 일간 입장에서. 그렇죠? 남편인데 이것은 나와 합을 한 거예요. 일간이 나와 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곧 부부가 나와 남편이 어떻게 돼요? 친한 거예요. 서로 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이 깊을 수밖에 없다. 나의 정관과 합을 한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살펴보면 유 임재월상 그랬어요. 오직 임수가 월상에 있고 월에 있고 임수가 월에 있고
2년 정합지, 그쵸? 년에 또 정화가 그것과 합을 하게 되면, 그쵸? 일간 지정, 일간의 정화는 반불능합, 도리어 합을 할 수 없다. 시이기지 부성, 그쵸?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게 기자는 나 기자니까 나의 남편의 십성이, 그쵸? 십성이 있어도 그다음에 뭐야? 피자매 합거, 이거는 나의 십성이 있어도 이미 뭐야? 자매와 합하여 거해졌으니까 없어지니 부성 투이 불투이, 그러니까 남편의 성이 드러났어도 드러나지 않은 것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화일간이 월에 정화일간이, 그쵸? 년에 연정합이죠. 그래서 년에 있는 정화, 그러니까 오직 임수가 이렇게 월상에 있는데, 정화일간이 오직 임수가 이렇게 월상에 있는데 년에 정화가 있어갖고 얘가 이렇게 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간이 나는 이 임수랑 도리어 합을 할 수가 없다. 그쵸? 불능, 반불, 그쵸? 이것이 뭐야? 나의 남편, 내 남편의 성과 자매가 합을 해서 거해진 거다. 이렇게 합을 해서 거해진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의 성이 드러나 있어도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이거 천간합 잘 보셔야 돼요. 합이 되고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우유 쟁합 투합 지설 하야, 이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저는 하나의 합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쟁합 투합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러나 또 뭐가 있다? 쟁합과 투합의 설이 있으니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여양신 합병, 양정 합 임지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이 신금이 병화와 합하는 것, 그죠? 두 개의 신금이 병화와 합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정화가 임수와 합하는 종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문장에서 조금, 이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문장의 본문에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합과 투합의 설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는 두 개의 음간과 양간이 합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여기서도 두 개의 음간과 또 하나의 양간인 임수랑 합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투합에 대한 예문이지 투합과 쟁합에 대한 예문으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음간 두 개가 양간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 것을 투합이라고 하니, 그쵸? 투합이라고 하니까 뭐 음간 하나에 양간 두 개는 맞는데, 그럼 쟁합은 뭐냐? 싸울쟁이니까는 그거는 음간 하나를 놓고 양간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는 쟁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문이 다 음간 하나에 양간 두 개가 다 합을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문을 좀 바꿨습니다. 예문을. 그건 참고하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투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투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간하고의 합은 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 요 문장을 살펴보면 뭐예요? 두 번째인데 두 개의 신금이 하나의 병화랑 합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양간 하나를 놓고 음간 둘이 싸우니까 이거는 투합이죠. 투합. 그쵸? 이건 투합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문에서는 또 정화 두 개의 정화가 이제 임수랑 합한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쟁합이기 때문에 쟁합으로 보려면은 정화 하나에 임수가 두 개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쟁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쟁합이라고 하고 투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서 두 개의 정화가 하나의 임수를 합한다고 한 것은 쟁합의 이치에 맞지 않으니 예문을 두 개의 임수로 교정하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부 불취 이처 일처 불배 이부.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한 남편이 두 명의 처를 취할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명의 남편과 짝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이제 소위 유쟁합 투합 지설. 그래서 소위 이것이 뭐라고요? 쟁합과 투합의 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저 종 유합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끊으면은 그러나 끝내 종래에는 뭐라고요? 합하는 뜻이 있지만 유로 있지만 단정 불전이 그랬어요. 다만 뭐라고요? 다만 정이 전이라지 못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쟁합과 투합이라는 것은 합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합은 되지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합이 이렇게 두 마음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단순하게 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변 용어로 얘기한다면 항상 안과 박 또는 두 사람 또는 뭐 일과 가정 뭐 이런 두 가지 이 상황에서 늘 전전긍긍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게요. 약이 양합 일이 격위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까지 끊으면 만약에 두 개가 하나와 합을 하는데 위치 자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 소리예요. 자리가 떨어져 있으면 즉 전무쟁투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요? 완전히 쟁합이나 투합으로 여기지 않는다. 쟁합과 투합은 없다. 뭐예요? 만약에 두 개가 합을 하는데, 그쵸? 만약에 두 개가 하나와 합을 하는데, 위치가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쟁합과 투합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경년, 을류, 갑자, 을의, 양, 을, 합경.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은 일단은, 자, 예를 들어서,
경년에 그쵸? 경년에 을유 월에 갑자 일에 을의시와 같은 것인데 두 개의 을과 하나의 경이 합하는 거죠. 그쵸? 두 개의 을과 경이 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경이죠. 하나의 경과 합하는 거가 되는 거죠. 번역을 하면. 그러면은 갑일격지, 예. 갑목일간은 그것과 떨어져서 사이가 있어서 그것과 사이 두고 있으니 뭐라고요? 차 고태위 명 그랬어요. 이것은 고태위의 명조이다. 이것이 고태 명조이다. 그래서 잉작합 잉작 합살유감 무멸 복야 그랬어요. 그쵸? 그러므로 뭐라고요? 합살 유관이 되어서 뭐가 없지 않았다고요? 복이 멸하지 않았다. 복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소리는 뭔가요?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갑목일간이 그죠? 갑목일간이 이렇게 이 을목 두 개를 가지고 연간에 경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을목하고 경금은 가까이 있으니까 합을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있는 을목은 너무 멀어서 이게 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을목을 양인이라고 하고 경금을 칠살이라고 하니까 이게 양인합살이 된 거죠. 그죠? 양인합살이 되어 있는데 이 을목이 또 을경합을 멀리서 하니까 이것을 양간 하나를 놓고 을목 두 개가 투합한다고 보지 않는다. 왜? 이유는 하나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합살 유관이 되어서 복이 있는데 근데 이 을목은 어째서 양인겁제가 시간에 있으니까 이게 흉해야 되는데 왜 복이 없지 않지 않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월이 6월이니까 을유월은 뭐예요? 정관격이잖아요. 그죠? 정관격은 겁제 양인을 보면은 오히려 능력이 생기죠. 능력이 그죠? 능력이 생기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구분을 잘 해야죠. 쟁합 투합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끝과 끝이 아니고 중간에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합도 되고 이렇게 합도 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화가 만약에 임수랑 위치가 바뀌었다면 이거는 쟁합으로 논하지 못하는데 정화가 가운데 있어서 이리도 합이 되고 이리도 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 합과 이 합은 다르죠. 이 합과 이 합은 다르죠. 그쵸? 이거는 이거는 경금이 여기에 가 있어서가 여기에 가 있다 보니까 이건 너무 멀고 얘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쟁합 투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한 개, 두 개 있다고 다 쟁합 투합이 되는 게 아니다.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쟁합과 투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쟁합과 투합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을이 여기가 있고 연에 있고 이제 경이 이렇게 월에 있어야 되고 그쵸? 갑목이 여기 있어야 되고 을목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갑목일간이 경금 칠살 하나를 두고 음간 둘이서 이렇게 을경합 하는 거가 되니까는 이건 투합이 되는 거죠. 이건 투합이 되지만 이거는 투합이 안 된다. 이 을목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운 합관 비위 귀치 그랬어요. 자, 이거는 책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고 관이 합이 되면 뭐라고요? 귀함을 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쵸? 본시지론. 이것은 본래 아주 지당한 말이다. 지당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혹이 본신지합 위합 그랬어요. 그쵸? 그러나 뭐예요? 혹 본신의 합을 본신의 합을 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혹이 타지지 합위합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요? 심지어는 타지 다른 지지의 합도 합이라고 하여 미혹됨이 있다.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책에서 말하기를 관이 합거되면 귀를 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거는 지당한 논리다. 그러나 본신의 합을 합이라고 하고 아까 그랬죠? 일간과의 본신의 합은 이제는 합거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미혹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다른 지지와의 합도 합이라고 미혹되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지지에 있는 합도 이렇게 합으로서 뭔가 합화되거나 합으로 이렇게 합으로 인하여 그 청간합처럼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심 선생님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여, 유합. 예를 들면은 진과 유의 합, 그 다음에 묘여, 술합, 지류. 묘와 술의 합의 종류이다. 이런 합과 같은 종류이다. 그러니까 지지육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작, 합관, 인류, 지차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뭐라고요? 모두 관과 합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뭐라고 오류가 그쵸? 하나의 오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에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일간하고의 합을 막 합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조금 공부를 지금 이전 했으니까. 근데 뭐 지지하고의 뭐 합도 이제 막 합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지의 합이 간여지도 청간과 지가 이렇게 합하는 자화간합 자화간합을 이야기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지끼리 합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유합이랑 묘술합 같은 거 이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지의 육합도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묶이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묶이는 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묶이는 작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시니 그러면은 그 합거되는 거 말고 합화되는 걸 가지고 합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이제 해결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지지육합에서 진유합 또는 묘술합 등이 합하여 화기오행으로 변해서 관이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오류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육합은 합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제 의견으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